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 아주 유명한 배우, 너무나 공론화된 사건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유아인 씨의 마약 사건이 아주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고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아인 씨 사건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단순하게 이게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4가지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다라는 것에 아주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잘됐다. 약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약 범죄 사건을 종종 보잖아요. 네.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주변에 평범한 이웃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마약을 하다가 전과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서 단순한 이유로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걸 좀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사실 우리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한동훈 장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범죄가 최근에 더 이상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유아인 씨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좀 크게 공론화되는 것은 우리가 각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최근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 실제 또 사건이 있었는데 한 여중생이 마약을 인터넷상에서 호기심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먹고 쓰러진 거를 엄마가 발견해서 신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또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의 옛 지사님, 남경필 지사님의 큰아드님이 집에서 마약한 것 같다라고 가족이 신고를 해가지고 체포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이 마약을 하고 구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사건도 있죠. 더 글로리에서 사라가 마약을 그렇죠. 교회에서 떼낼 수 하다가 없는 더 글로리. 우리나라에 지금 흘러가는 많은 뉴스들을 정말 글로리에 많이 담아놨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이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어려져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는 그런 마약 사범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나왔던 통계하고 10년 전의 통계를 비교를 해보면 약 11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각하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고, 최근에 그 청소년 마약 범죄에서 특이한 사항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뉴스들 가끔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청소년들이 어떤 환각제 같은 걸 흡입을 했다거나, 완전히 마약류는 아니고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화학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각을 경험하고 이런 범죄의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 요새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필로폰을 구매를 해가지고 복용하는 식의 굉장히 적극적인 마약 행위를 하는 청소년 마약 사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은 마약이 따로 있고 향정의 의약품이 따로 있고 그리고 대마를 따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세 분류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강한 빈도에 따라서 다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향정이 좀 많은 이슈였다 그러면 이제 마약류에서 대마로 넘어가는 이 흐름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외에는 이런 거요. 네네, 맞아요. 그 마약이 너무 일상적으로 거리에서도 이렇게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켄싱턴 거리에서는 아예 경찰도 손을 댈 수 없고 이 마약이 결국은 뇌로 들어가는데 뇌의 신경이 단락되기 때문에 행동이 일정하게 되지 않고, 우리 만화를 보는 것처럼 움직였다가 산소가 공급이 끊기면 행동을 멈췄다가 다시 공급이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마치 좀비 같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벌써 방송이 되었는데 거기가 정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결이 불가능한 양상에 이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행동 양상 약간 그 유한 씨 옛날 영상 보면 가끔 네, 약간 마약 틱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거 옛날에 이제 그냥 사소하게 사실 그냥 봤는데 이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다시 그때 영상을 봤더니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손상된 뇌 신경세포는 되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연예인 중에도 자신이 마약에 중독됐었다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영상을 올렸던 래퍼가 다시 참지 못하고 마약을 해가지고 체포되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쉽게 호기심에 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약의 중독성은요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한동훈 장관님이 이렇게 설명한 걸 들었는데 이 마약 범죄가 왜 심각한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치료가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마약을 들여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마약을 경계하고 마약 사범들을 잘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굉장히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정말 무슨 둑이 무너진 것처럼 딱 무너지면서 한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확 이렇게 마약이 대중화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 보셨어요? 무슨 이렇게 치킨 배달하는데 치킨 안에 그거 뭐였지? 수원 무슨 통닭집? 네네 맞아요. 그 통닭집 저도 먹어보고 싶은 통닭이었는데 네. 그 통닭집에서 결국 그게 마약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된 거였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변론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택배를 통해서 가는데 택배를 물건을 집어온다든지 택배를 대신 배송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해가지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비범죄화 되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네. 포기해요. 그 지역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재활치료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변론해보면 마약을 처음 손댔을 때는 가족들이 타면소를 써주는데 예를 들면 몇 번 이걸 지속하고 나면 가족들이 지치시고 가족들과 인연이 끊어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속할 수 없고 저가의 마약으로 가게 되고 일가 친척이 하나 없고 그러나 마약을 다시 나오자마자 찾게 되는 이런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여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도 그거 나오죠. 보시면은 주인공이 되게 힘들게 단약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다시 마약하는 사람들의 차에 타게 되면서 주사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 너무 마음 너무 아프게. 슬펐어요. 예. 사라가 그렇게 잡힌 거 아니에요. 네. 예. 교회 안에서도 그걸 참지 그렇죠.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호기심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서울에서는 그런 조례도 발의됐잖아요. 마약 김밥 무슨 맞아요. 저도 그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떡볶이 맞아요. 그런 거 해외에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오코노미야끼인가 거기가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집에 실제로 마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왜 이런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고 막 이렇게 환상적인 것처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을 특히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마약 떡볶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이렇게 해이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마약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또 한 번 거기에 중독이 되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가 다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다 망가지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이 마약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깊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 사라 보세요, 사라. 사라 보시면은 본인이 성관계를 했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할 정도라니까. 다시 마약을 해야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고. 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노담 캠페인은 엄청 막 청소년들이 알기 좋게 막 하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가면 입에도 못 내는데 청소년 간에는 암암리에 막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죠. 환상을 가지고 호기심을 재미삼아 유발하고 있는 거. 호기심 삼아 구매를 하고 그걸 먹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지금 환경이잖아요. 네, 맞아요. 인터넷이나 네, 이런 맞아요. 모바일 뭐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처벌을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마약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고 처벌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보고 치료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야 되냐라는 접근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을 해도 계속 똑같은 행동으로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암세포를 긁어내듯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사회를 좀먹고 나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우리 모두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좋은 빠져들어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지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정말 이 마약이 발을 디딜 수 없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법과 또 이 사람들의 중독성을 치료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치료는 치료를 해주긴 하지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거죠. 마약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이죠.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마약 범죄자들 변론도 하잖아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는 몰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요새 가장 흔하게 중독되는 게 프로포폴이잖아요.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이걸 마약류로 분류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뭐 의사 선생님들이 경계심 없이 네.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거 거예요. 있잖아요. 파스 형태로 하는 거. 네네. 케타민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네. 호기심 가지고 접근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아까 연변이 암세포 긁어내듯이 이렇게 긁어내서 다 그게 치료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암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세포 여기만 띄워내는 수술이면 좋은데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세포를. 그래서 심지어 개복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박이라든지 마약, 또 성 이런 것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거든요. 과도한 자유의 네.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도한 자유의 위협, 너무 좋은 단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성장 환경,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인 어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무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시자와 교육자와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위협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또 시행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각성제, 약한 종류의 마약입니다. 네. 공부 조금 못해도 마약보다 낫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심각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